애플이 망하면 여러분의 계좌도 녹아내립니다. 나스닥의 심장인 애플이 인공지능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뒤처졌다는 소식에 많은 분들이 절망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QQQ를 팔고 도망쳐야 하나 깊은 고민에 빠지셨을 겁니다. 특히나 야수의 심장으로 레버리지 상품인 QLD, 그리고 TQQQ에 투자하신 분들은 최근의 횡보장과 비관적인 뉴스 속에서 밤잠을 설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오히려 시장의 공포를 기회로 삼아 QLD나 TQQQ의 비중을 더 늘리고 싶다는 강렬한 확신을 얻게 되실 겁니다.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시장의 평가는 냉혹했습니다. 애플의 미래는 어둡다. 한때 휴대폰 시장을 제패했지만 결국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 쇠락한 제국, 노키아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뼈아픈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오픈 AI나 구글 같은 기업들이 화려한 인공지능 모델을 뽐내며 세상을 놀라게 할 때 애플은 침묵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조차 경쟁사들과의 기술 격차가 2년 이상 벌어졌다는 절망적인 평가가 나왔고, 결국 자신들의 자존심을 꺾고 구글과 손을 잡으며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걸하는 듯한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나스닥 지수를 멱살 잡고 끌고 가는 1위 기업의 폼이 무너지니 당연히 이를 추종하는 QQQ의 장기 수익률도 위협받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애플이 아주 기가 막힌 반전 시나리오를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거대한 역전극의 힌트는 바로 아주 작은 기기 초소형 데스크톱 맥미니에 숨어 있습니다. 애플이 지난 1일 조용히 맥미니의 가격을 사실상 인상했습니다. 원래 저렴하게 팔던 저용량 모델의 판매를 중단하고 용량이 큰 모델을 최저가로 팔기 시작한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가격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불평하기는커녕 미친 듯이 지갑을 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 어느 매장을 가도 맥미니 재고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도대체 이 작고 조그만 컴퓨터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정답은 바로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대중화입니다. 최근 스스로 업무를 자동화하는 인공지능이 엄청난 화제입니다. 이메일을 대신 써주고 전화를 걸어주고 심지어 결제까지 알아서 해줍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이 똑똑한 인공지능에게 일을 시키려면 내 컴퓨터의 모든 접근 권한을 완전히 넘겨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클라우드 기반의 인공지능에게 내 모든 개인정보와 권한을 위임했더니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해서 무리를 빚거나 심지어 내 소중한 이메일을 멋대로 삭제해버리는 대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겪으며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내 모든 사생활이 담긴 기기를 외부 클라우드 인공지능에 연결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다. 반드시 내 기기 안에서 오프라인으로 안전하게 돌아가는 강력한 온디바이스 인공지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대중들은 새로운 PC를 찾기 시작했고, 그 까다로운 조건에 완벽하게 낙점받은 기기가 바로 애플의 맥미니였습니다. 왜 하필 애플이었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여러분이 투자하고 있는 QQQ 그리고 TQQQ의 미래를 결정지을 핵심 기술의 해자입니다. 인공지능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전 세계 IT 기업들이 맞닥뜨린 최대의 병목 현상은 바로 메모리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주목받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런데 애플은 이미 수년 전부터 기기 안에서 인공지능을 돌리는데 가장 완벽하게 최적화된 독자적인 메모리 구조를 완성해두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애플의 통합 메모리 구조입니다. 일반적인 컴퓨터는 연산을 담당하는 CPU와 그래픽을 처리하는 GPU가 따로 있고 각각의 메모리도 분리되어 있습니다. 데이터가 이리저리 오가면서 심각한 교통체증 즉 병목 현상이 발생합니다. 반면에 애플은 연산칩과 그래픽칩, 그리고 독자적인 인공지능 칩인 뉴럴 엔진이 단 하나의 거대한 메모리를 함께 공유합니다. 비유하자면 거대한 식자재 창고를 한가운데 두고 에피타이저 셰프와 메인 요리사, 그리고 디저트 파티시에가 동시에 최고 속도로 재료를 꺼내어 요리를 완성하는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한 겁니다. 이 통합 메모리의 증가는 압도적인 전력 효율에서 폭발합니다. 투자는 결국 숫자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엔비디아의 최고급 그래픽 카드를 꽂은 일반 PC가 하루 종일 인공지능을 돌리면 무려 400W가 넘는 막대한 전기를 퍼먹습니다. 하지만 애플의 독자 칩이 탑재된 맥미니는 고작 30에서 40W의 전력만 사용합니다. 무려 10분의 1 수준입니다. 인공지능 비서를 24시간 내내 켜두고 살아야 하는 미래 시대에 이 정도의 전력 효율은 단순한 기술의 진보가 아니라 경쟁자들을 압살하는 거대한 장벽입니다. 모바일 기기의 배터리 수명을 늘리기 위해 수십 년간 전력 효율을 쥐어짜내던 애플의 집요함이 인공지능 시대의 가장 무서운 무기로 돌변한 것입니다. 이것이 나스닥의 거대한 흐름에 베팅하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인공지능 모델을 만드는 기업들은
수천억을 쏟아부으며 치열한 출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오픈 AI나 구글 같은 천재들이 수개월마다 새로운 지능을 탄생시킵니다. 경쟁의 속도가 너무나 빠르고 누가 최종 승자가 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애플은 이 진흙탕 싸움에 굳이 뛰어들지 않습니다. 애플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똑똑한 인공지능을 만들어봐야 결국 사람들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전력 효율이 좋은 우리의 기기 안에서 그 인공지능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기술의 패러다임이 거대한 클라우드에서 개인의 디바이스로 넘어오는 길목에 애플이 아주 견고한 톨게이트를 세워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애플의 뚝심 있는 전략은 최근 벌어진 최고 경영진 인사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팀 쿡 최고 경영자가 물러나고 그 후임으로 25년간 애플의 하드웨어를 담당해온 완전한 애플맨 존 터너스가 선임되었습니다. 기기 뒷면에 들어갈 나사홈의 개수가 25개냐, 35개냐를 두고 밤새도록 공급업체와 싸우는 지독한 하드웨어 깎는 노인입니다. 게다가 2인자 자리에는 애플의 독자 반도체 신화를 이끈 존이 스루지가 임명되었습니다. 기업의 인사는 곧 그 기업이 세상을 향해 던지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만약 애플 스스로가 인공지능 시대에 완전히 패배했다고 생각했다면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전문가를 최고 자리에 앉히고 대대적인 체질 개선을 시도했을 겁니다. 하지만 최고의 하드웨어 전문가 2명을 기업의 꼭대기에 앉혔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맞다라는 엄청난 자신감의 표출입니다. 무리해서 인공지능 모델 경쟁을 따라가기보다는 게임의 룰 자체를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인공지능 디바이스 시장으로 바꿔버리겠다는 무서운 선전포고인 셈입니다. 세상은 애플이 뒤처졌다고 조롱했지만 애플은 조용히 인공지능을 담아낼 가장 완벽하고 비싼 그릇을 빚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투자의 세계에 완벽한 안전장치는 없습니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냉혹한 현실과 위기들도 존재합니다. 스마트폰의 시대가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메타는 스마트 글래스를 내놓으며 시장을 선점하고 있고 구글 역시 다시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차세대 폼팩터 경쟁에서 애플은 비전 프로라는 무거운 헤드셋에 집중하느라 오히려 스마트 글래스 시장에서는 후발주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더 무서운 예측도 있습니다. 미래에는 사용자가 일일이 앱을 설치하고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알아서 모든 것을 처리하는 에이전트 폰의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만약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진다면 애플이 매년 엄청난 돈을 쓸어 담고 있는 앱스토어 생태계는 하루아침에 과거의 유산으로 전락하며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위기 요인들 때문에 투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시나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왜 단일 기업이 아니라 QQQ 그리고 그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QLD와 TQQQ에 투자해야 하는지 그 진짜 이유가 증명됩니다.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한다는 것은 단순히 100개의 기업을 모아둔 바구니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의 기술 혁신이라는 거대한 생태계 자체에 돈을 묻어두는 행위입니다. 만약 애플이 스마트 글래스 경쟁에서 메타에게 패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괜찮습니다. 메타 역시 QQQ 안에 아주 무거운 비중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구글의 새로운 인공지능이 세상을 지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역시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구글도 우리의 포트폴리오 안에 든든하게 버티고 있으니까요. 특정 기업이 혁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도태된다면 나스닥이라는 거대한 유기체는 그 기업의 비중을 냉정하게 줄여버리고 새로운 혁신을 주도하는 승자에게 더 큰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우리는 누가 1등이 될지 맞추는 위험한 도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애플이 엄청난 혜자로 시장을 방어하며 수익을 내준다면 나스닥의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해줄 것이고 만약 다른 기업이 애플을 파괴할 정도의 혁신을 가져온다면 그것은 나스닥 지수 전체를 폭발적으로 밀어올리는 강력한 창이 될 것입니다. 투자는 철저하게 멘탈과 감정의 싸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TQQQ 같은 레버리지 투자를 도박이라고 폄하합니다. 조금만 지수가 빠져도 계좌가 녹는다며 겁을 줍니다. 하지만 기업의 펀더멘털을 이해하고 기술의 시대적 흐름을 읽어내는 통찰이 있다면 그 변동성은 공포가 아니라 가장 확실하게 불을 증식시켜주는 마법의 복리 엔진이 됩니다. 뉴스에서 애플의 위기를 떠들며 대중들을 선동할 때, 남들이 공포에 질려 시장을 떠날 때 우리는 그 이면에 숨겨진 통합 메모리의 위력과 하드웨어 장인들의 무서운 반전 시나리오를 읽어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의 계좌 마이너스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나스닥을 이끄는 거인들은 단 한순간도 혁신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애플이 인공지능 디바이스로 시장의 판도를 뒤집고 그 생태계 안에서 다른 빅테크 기업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며 성장할 때 여러분이 인내와 고통으로 지켜낸 QLD와
TQQQ의 가치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부로 돌아올 것입니다. 주식시장은 늘 의심의 벽을 타고 오릅니다. 다가오는 애플의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그들의 조용한 칼날이 어떻게 세상을 베어내는지 여러분의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의 판단을 믿고 기술의 진보에 여러분의 자산과 미래를 당당하게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 험난하지만 위대한 길에 흔들리지 않는 강철 같은 멘탈로 경제적 자유를 향해 끝까지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